정답만 찾는 결정적 한 문장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를 이제 출발할 거예요. 오케이? 네. 이 강의를 했던 목적은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생기초 시리즈죠. 생기초 영어와 원래 이제 그다음에 플러스 파워 문법, 파워 문법입니다. 파워 복합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가신 다음에 차후에 이제 생기초 문법이 들어가시겠죠. 조금 심화가 되겠죠. 요게 이제 당연히 파워복화는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파워복화는 아마 4-5번은 돌리셔야 돼요. 이제 파워복화 공부하실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책에다가 빨리빨리 표시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책만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꽤 많이 돌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뭐냐면 10배속 구문독해랑 여러분 커리 선생님 거 보셨을 때요. 그 다음에 정통독해법 이렇게 돼서 이제 독해를 끝내게 됩니다. 요게 이제 끝나게 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나오라고 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기본과 기초를 갖다가 다져라 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 막 점수가 막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으니까 막 점수가 막 3등급 이상 뛰어 올라요. 구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올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대단히 이상한 거고 다시 말하면은 노가다 학습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릴 수 있는 등급은요. 맥시멈이 2등급이에요. 정말 단어 졸라리 외워야 되고 입에 쓰지만 다 암기하고 정말 비효율적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이것만 파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그 2등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력 사고를 갖다가 갖추지 않고 노가다로 했을 때가 그렇게 가는 거고요.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이 기본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게 이 파트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본 기초를 이제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 게 지금 하시는 결정적 한 문장. 여기서부터 이제 점수가 오르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왜 답이고 답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성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수가 즉 실전 문제에 대한 연습을 하시고 이 이후부터 이제 빈칸 123, 빈칸 모의고사, 빈칸 완성 뭐 이런 시리즈와 어휘어법 베스트 그 다음에 뭐 스페셜 강의 이런 걸로 해서 최종 이제 1등급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요 결정적 한 문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좌를 이제 오늘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앞에 있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기초 기본 강좌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렇다고 이 강좌를 못 듣는 건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면서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저랑 쭉 이 루트대로 즉 커리큘럼대로 FM대로 왔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오시면 되는데 중간에 오시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입시 영어에서 높은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절대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절대량.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어떻습니까? 한 5,000단어 이상은 자유자재가 좀 되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량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 연고대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최소 못해도 7,500에서 8,000단어까지 양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인서울을 목표하신다면 2,500에서 3,000 문제 정도는 푸셔야 돼요. 그건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기출 시리즈 같은 건 꼭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예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적인 학교를 가시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적어도요, 3,4,000 문제는 푸셔야 돼요. 그런 절대적인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죠. 상대적 평가지 않습니까? 선을 갖고 나누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죠? 논리력,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국어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된다. 국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높은 등급을 맞기 위해서 이 강좌를 가는데요.
결정적 한 문장 분명히 책 앞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놨는데 여러분은 절대 잊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제가 뭘 가르칠 거냐면 왜 이게 답이 되고 왜 이게 답이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인 문장이나 신호나 시그널들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 책이 끝날 때쯤 자연스럽게 채색됩니다. 다시 말해서 따로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문제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요, 결정적 한 문장이 잡아냈었을 때,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정적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독해가 안 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한글 선택지, 영문 선택지, 두 번째는 한글 선택지, 영문 선택지, 한글 선택지, 이런 순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겪었던 파트입니다. 겪었던 파트인데 역시나 한글 선택지는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영문 선택지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인 게 빈칸이겠죠. 그래서 영문 선택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통 독해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꼭 하시고 정확한 독해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백날 해봤자 안 나와요, 성적이. 뭔 말인지 알겠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사고를 하면서 내가 갈 것이고, 오케이? 이 책은요, 앞에서는 대단히 쉽습니다.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시켰어요. 물론 앞에서는 이제 주제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요지라든지 이런 파트가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갈수록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못하시는 ABC 순서 그리건, 전체 문장 삭제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장 삽입이라든지, 논리성 판단글이 있을 것이고요. 빈칸 시리즈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문법만 제외돼 있어요. 문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문법은 결정적 문장이 없어요. 그냥 내공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 뒤에 보시게 되면 실전 문제로 해서 모의고사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이 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뒤에 파트만 남았을 때 시간을 재놓고 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적용하면서 빠른 시간적인 단축, 이런 연습이 들어가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파트는 제일 먼저 무슨 이론부터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것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건 O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실전 문제를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보죠. 어떤 식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PPT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1페이지가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발 부탁인데요. 앞에 한글이 써있는 건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종 이 강좌가 끝나면서 앞에 페이지를 봐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다 했던 거구나, 이렇게 나올 텐데, 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풀이에요. 문제는 이제 심화로 가는 건데,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시건 수능을 가시건 제일 꼭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평상시 수업에도 얘기했죠. 문제부터 본다? 아닙니다. 반드시 선택지부터 꼭 먼저 하십시오. 습관을 들여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택지가 이 5개 중에서 2개 이상의 선택지를 모르겠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 문제는 건너뛰어요. 2개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또 찍어? 2개 이상 모르면요, 어차피 찍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모르는 경우에는 공격을 들어가도 돼. 근데 2개 이상 모르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라고요. 맞을 수 있는 문제.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어쨌건 선택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반드시 뭐는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재, 제재는 찾아내고 들어갈 수 있죠. 1, 2, 3, 4, 5번을 읽어보시게 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디스플레이와 광고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번, New Trend in Display. 이런 것들은 어쨌건 짧은 거니까 여러분이 쉽게 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어디서? 빈칸. 빈칸은 문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통법 꼭 해주십시오.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새로운 추세. 2번, Why do we display? 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가? 3번은요, 광고가 필요한가? 4번은요, 이거 못 읽는 새끼도 있더라. 이거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마네킹네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프랑스 단어라서 그래. 여러분들 파워보카 보시면 뒤에 그 프랑스 어원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단어. 그런 것들 좀 공부 좀 하셔야죠. 막 못 읽어요, 이 바보들이. 막 이런 게 나오면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랜드 프릭스 죽습니다. 그랑프리죠. 발음하면 알아요. 더 심한 애들 이거 내가 많이 얘기했어. 선생님 왜 갑자기 이 문장에서 침팬지가 왜 나와요? 막 이래요. 어떤 놈은 샴파그네, 샴페인입니다. 이런 식의 좀 프랑스 단어들 뒤에 내가 뭉쳐놨으니까 복화해서 그걸 보시면 읽어보면 뜻을 알겠지. 그지? 막 데부트 막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데뷔죠, 데뷔. 어디에 데뷔했다? 아, 그치? 네.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마네킹, 띵띵, symbol of beauty, 아름다움의 상징. 5번, image of attractiveness, brand X진. 매력의 이미지, 브랜드 X진. 이렇게 돼서 청바지 뭐 X진이겠죠. 딱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자, 어쨌건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어쨌건 디스플레이거나 뭔가 광고거나 뭐 여기 관련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요.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이거 4번이랑 5번은 이제 절대 답하시면 안 돼요. 이 지문을 보시고 그 일은 이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절대 변함없는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예시죠. For example. 예시를 들어주는 건요. 왜 예시를 들어주겠어? 이유가 뭐죠? 작자가 독자들에게 뭔가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경우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의 장치들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사례예요. 사례가 대표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구조는 어디든지 똑같은데 예시거나 예시를 들어주면 여기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이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부가적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시에 나온 건 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로 오판 들어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지문들이요, 처음이나 두 번째 답의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원점 발췌예요. 이거는 장문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특히 교육적이고 특히 입시 영어에 충분히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굉장히 좋은 지문에서 일부를 발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라스트는 일관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중심 소재나 제재, 무엇을 갖고 얘기하겠다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정확한 독해가 갖춰지지 않으면 거의 깨집니다. 이거는 지금 쉬운 거예요. 1번 문제는 대단히 쉬운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쉽게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문이 어렵건 쉽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입시 영어에서 보셨을 때 예시를 주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근데 그 시그널을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예시 앞에 있는 게 당연히 답의 포인트라는 건 이건 불변의 원칙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시에 나와 있는 것들, 이 사례가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틀리게 되냐면 상당수가 앞쪽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답의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줍니다. 그래 놓고 예시로 굉장히 길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읽었던 걸 까먹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냥 잔상이 남아서 예시를 통해서 답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요, 뒤에 부분은 안 읽어도 좋습니다. 차라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어떤 걸 배워야 되죠? 예시를 던져주는 시그널들을 배워야 되시죠. 이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예시를 던져주거나 또는 뭐를 해줍니까? 실험을 하겠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또는 통계를 내겠죠. 또는 유명한 학자거나 이런 사람들의 인용을 해주겠죠. 또는 격언을 갖다가 쓰여지겠죠. 도덕적 글에서 붙던 거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죠. 맞아? 우리가 for example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이런 거 나온 거는 굉장히 약한 문법, 약한 지문이죠. 물론 요즘의 추세는 예시를 주고 또 다시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패턴들은 이렇게 예시를 주는 시그널들을 주게 되면 거의 앞문장이 답의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걸 안 주더라도 예시의 포인트들이 있죠. if죠. if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기에 가정, 상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던져주죠? 독자들에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인데 실험이거나 통계거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의 상상과 가정을 한번 해보시라고 던져주는 매개체이죠. if가 있는 단어 앞이 답의 포인트가 되봅니다. 왜는 왜 던져주죠? 왜는 왜 던져주죠? 과거의 어떤 경험,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해주겠다는 시그널이겠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갑자기 왼저로 왜 끌고 들어오겠습니까? 일종의 예시구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단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지문상에 많이 걸려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가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보겠죠. 이것들을 뭐 던져주는 시그널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배우겠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겠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다 엑스퍼리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태티스틱 통계를 냈다. 또는 폴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메커니즘은 나중에 조금씩 배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지문은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그냥 답이에요. 예시 찾았잖아. 근데 예시 찾아놓고 뭐가 됐냐면 여기 이제 마네킹도 나오고 브랜드 엑스진도 나와요. 이런 건 절대로 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어쨌건 여기에서 자, 중심 소재 제재는 모르면 내가 뭐 한다? 주어를 봐달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갖고 얘기하겠네요. 그럼 선택지에는 1, 2번이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디스플레이가 Display is showing merchandise and the concept at their best with the purpose of making a sale. 자, 디스플레이라는 것은요, 정통 독해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making a sale, 판매를 할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최상의 상태로 컨셉, 개념과 상품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죠. 넥스트. 두 번째. 얼도 나왔네요. 별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사실 이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뭘? 양보절. 그쵸? 양보절. 저는 이 양보절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내 머릿속에 이제 국어적 상식으로 양보는 이제 먼저 가세요. 뭐 이게 양보인데,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래. 응? 그래서 뭐 맨날 그러래. 뭐, 제가 뭐 한자로 그렇게 써서 그런데, 저는 이 용어 대신에 사실은 양보절은 어떤 거죠? 강조절이죠.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하나를 부각시키겠다는 행동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although라든지, though라든지, 또는 even though라든지, 또는 even if. 이게 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양보절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적들이 있어요. 다시 나오면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얘 문장에 얘가 접속사다 보니까 E 플러스 A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뒤에 B가 나오잖아. 결국 이 얘기는 뭐 하자는 거예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B를 부각하는 거죠. 아무리 A일지라도 B입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날리셔도 좋아. 결정적 포인트는 항상 B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절에 있는 게 반드시 답은 아닐지라도 답의 근거 추론은 반드시 준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All the cash register may not ring just because of the particular display. 자, 여기서요. 이거 해석을 못했던 애들이 많아.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cash register may not ring just because of a particular display. 특정한 디스플레이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부분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얘란 얘기죠. 뭐라고요? 디스플레이가 makes an impression, 감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on the viewer, 보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럴지라도요, 디스플레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뭐죠? 이유죠. 왜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 지문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Why do we display? 왜 우리가 전시를 해야 되냐? 뭐죠? 요거 의미 알겠니? Although a cash register may not ring. 이거 설명하는데 이거 어젠가 그제 내가 다른 학교 설명하는데 그 똘추 그 이해시키느라고 돌아버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했더라고. cash register는 뭐예요? 현금 등록기. 현금 등록기란 말이야. 근데 이놈의 새끼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갸웃거리는 거야. 선생님 왜 전시를 하는데 현금 이출금기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현금 이출기기는 은행 그 있잖아 이거. 그치? 그거 왜 전시할 때 왜 국민은행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현금 등록기요. 슈퍼 같은 데서 돈을 내면 띵 눌러가지고 돈에서 현금 주고 이게 받고 이러잖아. 그거거든. 그러니까 비록 캐시 레지스터 현금 등록기가 may not ring 울리지 않을지라도 단순히 특정한 전시 때문에 이게 울리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전시라는 게 되게 깊은 영감을 주니까 해야 된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매출이 안 오른다 이거야. 팔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팔리지 않더라도 이게 띵띵 안 울린다 이거야. 그럴지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의 사례를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오케이?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 아주 쉬운 지문이에요. 근데 이걸 했던 거는 예시에 대한, 그 다음에 거기서 부과되는 통계, 인용,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런 그냥 OT라고 여러분이 보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 4-5문제만 한번 슬쩍 풀어갖고 와십시오. 물론 여러분에 대한 신뢰는 없죠. 안 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풀어오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더 부가적인 새로 나오는 개념들 그리고 포인트를 잡는 훈련들 계속해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요. 처음엔 쉬워. 처음에는 맞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틀리면 어떡하지? 난 안 되나 봐.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요. 잘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